여권 대선 주자들의 울산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도 대선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기업체의 상당수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가 계약 해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원전 납품 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검이 10억 원대 차명 계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기업체, 심지어 경찰청 서버까지 무차별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일삼아온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유명 예식장과 도시락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울산대공원이 오늘로 개장 10년을 맞았습니다. 울산 시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안겨준 울산대공원에 지난 10년을 취재했습니다. 2012 울산 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가 이번 주말 진화 앞바다에서 개막합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돼 보고 즐기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부터 울산 지역에 오존 경보제가 도입됩니다. 3단계 경보에 따라 승용차 운행 제한과 휴교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대선 행보에 들어간 여권 잠룡들의 울산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대선 조직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15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대선 경선 준비와 조직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촉구하며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5월 5일 울산을 방문하는 등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국민 통합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어제 울산을 방문해 사전 정지 작업을 했고 이재호 의원도 지난 25일 비공개로 울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야권에선 민주통합당이 6월 9일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에 앞서 시당과 지역당협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동구와 남구월 지역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고 5월 말쯤 치러질 시당위원장 선출에는 당권과 대권 주자들이 방문해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은 6월 3일 당대표를 비롯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신임 지도부를 일괄 선출합니다. 지난 연말 총선 승리를 위해 3당 통합으로 탄생한 당을 이번에는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야 주요 정당들이 6월 초선에 조직 정비를 완료하면 연말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기업체 4곳 중 한 곳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 중산산업단지의 한 업체. 공장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곡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또 다른 업체는 행정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장 부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 줬습니다. 울산 전체 산업단지로는 13개 업체가 공장 용지를 무단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또 다른 4개 업체는 분양 당시 계약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가 산업단지 분양업체 1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1개 업체 23.5%가 각종 법규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업체의 위법이 확인된 곳은 중산산업단지를 비롯해 매곡과 모듈화, 길천 1차 등 4개 산업단지입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업종이 안 맞다든지 또 이제 시설물이 이제 원래대로 계획이 안 돼 있다든지. 특히 25개 업체는 입주 전에 큰 차익을 남기고 부지를 팔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검찰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는 업체들의 투기 의혹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위법한 부분은 시정 지시와 함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검찰의 원전 납품 비리 수사가 한수원 고위층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데다 로비 대상이 전반 위로 퍼져 있어서 조직적인 상납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한 뇌물이 한수원 고위층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구속된 월성원전 부장급 간부 49살 정모 씨의 차명 계좌에서 뭉칫돈 10억 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윗선에 상납됐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원전 로비스트 56살 윤모 씨가 한수원 고위층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왔고 윤 씨를 한수원 직원에게 소개해준 당사자가 고위 임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원전 직원 4명을 포함해 6명.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비리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 고위 간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납품업체의 원전 로비 사건이 특정인이나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을 중시해 윗선까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인 PC는 물론 학교와 기업체, 심지어는 경찰청 서버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서운 10대란 말,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지? 나 와라. 잠시 뒤 수천 개의 좀비 PC로부터 공격을 받더니 이내 서버가 다운됩니다. 원격 조종으로 수많은 PC를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시켜 과부하를 일으키는 이른바 디도스 공격입니다. 경찰에 입건된 중고생 등 10대 청소년 17명은 재미삼아 개인 PC와 학교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공격해 15분 동안 43개 기업체의 서버를 마비시켰고 대담하게도 수사 중인 경찰청 서버까지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디도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이들 중 중고등학생 3명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존 프로그램의 10배 가격에 팔아 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최소 200대에서 1000여 대 이상 있어야 그 공격이 가능한데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적게는 15대, 한 50대만 있어도 충분히 그 이상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특히 이들이 개발한 디도스 프로그램은 개인 PC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보호나라에서 좀비 PC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와 PC 방화벽 설정을 하는 한편 출처가 확실치 않은 메일과 프로그램은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대공원이 개장한 지 오늘로 꼭 10년을 맞았습니다. UBC는 울산대공원 조성의 의미와 시민들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마련했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대공원을 조성을 계획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울산광역시와 SK가 뜻을 모으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셨기에 오늘 이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SK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1,0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울산대공원. 모두 110만 평 규모로 울산 시민 한 사람당 한 평의 정원을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면서도 1차 공원은 휴식 공간으로 2차는 생태 학습장으로 차별화해 개장일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주 먼 곳까지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도심에 이렇게 공원이 있으니 아이들이 데리고 다니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해 평균 330만 명, 지금까지 연인은 3천만 명이 울산대공원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공원은 당시 시민 휴식 공간이 크게 부족했던 지역에서 대규모 공원 조성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IMF의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진 초대형 기부여서 이후 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명품 공원이자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울산대공원은 미래 생태공원의 표본이자 기업의 이미지와 도시의 품격,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더높인 상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오존 경보제가 도입돼 경보가 발령되면 517개 공공기관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들에게 통보됩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별로 나눠서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 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0.3 ppm 이상이면 경보를, 그리고 0.5 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각각 발령합니다. 주의보일 때는 시민들에게 실외 활동과 승용차 운행 자제를 요청하고, 경보 발령 때는 속학시설 사용 자제를, 중대 경보 발령 때는 일선 학교의 휴교나 자동차 통행 금지 등을 요청하거나 권고하게 됩니다. 북구청이 내일부터 울산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중대규모 점포, 즉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북구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달 2번째와 4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북구 지역은 대형마트 3곳과 SSM 6곳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2012 울산 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가 어린이날인 이번 주말에 진화 앞바다에서 9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다양한 부대 행사로 보는 대회에서 보고 즐기는 대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세일 군단이 바다를 질주합니다. 거센 파도와 싸우며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는 윈드서핑은 해양 스포츠의 꽃으로 불립니다. 2012 울산 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가 이번 주말 진화 앞바다에서 막을 올립니다. 9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30개 나라 1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세계 톱랭커 20위권 선수 대부분이 출전합니다. 이번 PW 대회는 6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대회가 갈수록 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향상되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울산이 해양 스포츠의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 13개 해양 도시를 돌며 열리는 PWA 대회는 아시아권에서 울산이 유일한 개최 도시입니다. 스타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어서 해양 스포츠 도시 울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RSX급 국가대표 선발전도 함께 열리며 국내부 대회는 제1회 울주군습의 전국 윈드서핑 대회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해양 스포츠 교실과 요트 승선, 전국 사진 촬영 대회와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마련돼 올해 대회는 보고 즐기는 대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대형 예식장 등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언양 63플라자의 영업정지 15일을,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울주군 범서읍 로컬푸드에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또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3동 베네골 청소년 수련원은 사용 중지와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거나 청결 상태가 불량한 오복과 선산, 대월과 운산도시락 대원 푸드 서비스와 리더스 컨벤션 웨딩, 평화 목화, 동울산 컨벤션 웨딩홀 뷔페, 공업탑 컨벤션과 라이스 푸드, 그리고 문수 월드컵 컨벤션 뷔페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해 길 가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병원장 46살 장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밤 11시쯤 남구 삼산동의 한 식당 앞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운전자 28살 차모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40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5분쯤 야음 사거리에서 택시 등 차량 7대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음주 사고로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래 학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18살 김모근 등 2명을 구속하고 17살 서모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밤 11시 20분쯤 남곡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던 17살 오모근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7차례에 걸쳐 8명으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내일 세계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모범조합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타임오프 등 노조법 개정 투쟁과 비정규직 보호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이마트 학성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가 트레이더스로 전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트레이더스 전환 사업 철회를 결정했던 이마트가 최근 박스형 상품을 진열하는 등 트레이더스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휴가나 출장 때 이동 편의를 지원해주는 TMO, 즉 여행 장병 안내소가 오늘 KTX 울산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군부대 장병 6천여 명은 그동안 대구나 부산의 시설을 이용하던 불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 지역 10개 사학법인이 오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단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민주적인 사학 운영과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사학법인도 학교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오늘 국가산업단지 내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가산단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폭발과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조선 IT 융합혁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조선 IT 융합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중소 IT 기업이 조선 산업에 필요한 IT 융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협력체제로 운영되며 앞으로 2년간 국내 차세대 선박 건조와 고부가 가치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퇴근길 흐리고 다소 쌀쌀한 날씨입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은 비 소식도 있다고요? 네, 내일과 모레는 우산을 꼭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지금처럼 흐린 가운데 내일 오후 3시 이후로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수요일인 모레 저녁까지 조금 길게 이어지겠고요. 강수량은 내일은 5에서 20mm, 모레는 5에서 10mm로 내일이 조금 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쌀쌀해도 비가 온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19도, 모레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춘천 28도로 중부지방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지방 내일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며 목요일부터 날씨가 조금씩 개면서 주말 동안 무척 맑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